우리 지역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평가인데요. 목포시가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목포시가 도시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이었죠. 목포시가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종합부문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목포시가 국토부 주관 2020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를 했는데요. 정부가 전국의 229개의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50만 명 이상의 도시는 그 지자체에는 부산의 수영구가 1등을 차지했고요. 50만 명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우리 목포시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네. 대단한 성과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 수상의 어떤 소식에 대해서 홍보가 좀 너무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프로그램을 출연하기 전에 한번 지인들에게 목포시가 대한민국 도시대상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를 했는데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뭐 열의 열은 모르더라고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혹시 아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준비하다가 네. 알게 됐습니다. 그러셨죠. 사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은 그 좋은 정책도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욱이 이번 같은 정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1등을 차지했는데요. 어떤 주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심어준 그런 차원에서도 목포시가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저도 좀 의아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정책일수록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좀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대부분 뭐 시장님이나 군수님들 같은 경우는 행정학을 많이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처럼 이제 경영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은 조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신 것이 아니고 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자치단체 장의 지적에 대해서 지나치게 홍보를 한다거나 이 부분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좋은 정책들, 주민들을 위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번 그 대상과 관련해서요, 도시 사회 부분, 또 도시 경제 부분, 또 도시 환경 부분, 또 지혜 체계 부분, 지원 체계 부분 등 4개의 부문과 72개 지표를 해서 평가를 했었는데요. 네. 우리 목포시는 4개의 부분에서 모두 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업 유치 부분에서요, 대양산단과 같은 경우는 사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목포시의 골칫거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분양률이 80%가 훨씬 넘고요.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목포시의 가장 골칫거리 하면은 대양산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요즘에는 부지가 좀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2020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에 있어서 목포시가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더욱이 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은요. 서남권,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이 현대 3호 중공업을 제외하면
대기업이 없습니다. 네. 변변한 뭐 중견 기업도 사실 거의 없거든요. 또한 대도시가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수 시장, 소비 시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수도권의 쟁쟁한 도시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50만 미만의 도시 가운데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성과, 우리가 좀 자긍심을 가져도 될 정도의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어떤 목포시의 수상의 영예는 목포시뿐만 아니라 서남권, 나아가서는 우리 전남도의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제학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상, 정부가 주는 전국의 229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세밀한 그런 평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상 1등을 받았는데 홍보적인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웠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본 프로그램에서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알릴 수 있다는 데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계속 홍보가 잘 안 돼서 아쉽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전해드리면, 목포시가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종합부문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1등을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50만 도시 미만 중에서 1등인 거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이유를 꼽자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첫 번째를 꼽자면은 우리 목포 시민들의 어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의 결과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다음은 목포시 공무원들의 정말 최선을 다한 노력의 또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목포시를 이끌고 있는 목포호의 선장이신 경제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포시장님의 어떤 탁월한 리더십, 목포시장님의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정식 시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일부에서는 너무 또 올려주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또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이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 언론의 역할이고 또 오피니언 리더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나 군수님이 어떠한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고 군정을 이끄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부분의 차이가 상당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시장님이 또 누구의 어떤 그 군수님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후퇴되고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네. 따라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행정의 달인, 뭐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신 김정식 시장님이 이번에 이와 같은 좋은 성과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높은 그런 그 평가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목포시에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 목포시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들이나 정치인들이 신경 썼던 게 가장 먼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어떤 지역 경제 발전의 기여, 또 수상식품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결과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책들은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포시는 올해 초에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이번에 도시 대상 수상까지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목포 시민분들이나 지역민 분들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올 초죠. 안동시, 강릉시, 전주시와 더불어서 전국의 4대 거점 관광도시로 목포시가 선정이 돼서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뭐 천사의 섬, 천사대교, 신안군에, 그리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 관련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지난주였는데요. 그 서울에 계신 그 지인이 내려오셔서 이제 그 숙소를 잡으려고 호텔 다 전화를 해도 없어요. 지인분들 통해서 좀 이렇게 방을 구하려도 없어가지고 조금 낮은 단계인 그 모텔을 또 수소문해가지고 잡아드렸었는데 지지난주죠. 그만큼 관광 시즌이어서 그런지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고 있더라고요.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와 같은 이유로 좀 관광을 자제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목포시의 관광은 어느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아마 단언컨대 우리나라를 대표한 관광 도시로서, 또 관광 거점 도시에서 성장 발전하지 않을까, 또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예. 근데 목포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목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략 산업 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관광 거점 도시 선정에 따른 어떤 그 관광 산업 활성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생략하도록 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그 산업 부분입니다. 크게 이제 목포 신항, 그리고 또 대양 산단, 또 남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목포 신항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배후 부두, 배후 단지, 전진 기지로서 지금 역할을 좀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포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양산단의 해상풍력 융북화 플랫폼의 어떤 그 구축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요. 중요한 것은 목포 남항의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한 1,3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목포 남항 같은 경우는 전기 선박을 비롯해서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마 친환경 선박의 메카로서 성장할 것이 틀림없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목포 그리고 또 서남권의 지자체의 어떤 경제 발전, 이 부분은 뭐 상당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산식품 관련해서는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또 수출 지원 센터라든지 단지가 또 조성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제 뭐 충청도라든지 수도권에서 가공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 마름김 거래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묵 같은 경우도요. 어묵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묵의 그 원료를 거의 우리 지역에서 지금 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어묵 그 관련해서 완제품은 부산이 지금 거의 뭐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수산식품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전략 산업이 만약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은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의 지역경제 발전은 상당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목포시의 3대 전략 사업이 서남권의 경제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제가 다시 도시대상 얘기해 볼게요. 예. 이번에 이 수상한 이 효과도 생각을 해보면 전남 서남권의 경제 발전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궁금한 점 하나와, 그리고 목포시에게 다른 지자체가 좀 본받았으면 하는 점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전략 산업, 관광 거점 도시 관련해서 이미 1,000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만을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는 1,30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 수상식품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한 1,200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거든요. 모두 합치면은 3,500억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포시뿐만 아니라 인근 서남권 지자체가 윈윈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그 예산이고요. 또 그냥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그 인근 지자체의 서남권의 그 지자체들이 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너무 무관심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이번에 그 목포시의 그 수상을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분명히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과거와 목포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국의 229개의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서 50만 명 미만의 도시 중에서 목포시의 1등이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분명히 목포가 좋은 방향으로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이 변화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잘 그 본받아서 그리고 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의 타 시군이 또 대한민국 도시대상의 최상의 영예를 좀 수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도시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목포시가 전남 서남권의 거점 도시로 더욱더 좀 입지를 단단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3대 전략 산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역할, 그리고 또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근 지자체들과의 상생 협력 부분입니다. 목포시는 인적 인프라라든지 물적 인프라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목포시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근의 신안군이나 무안군이나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안군뿐만 아니라 영암군, 해남군이 또 힘을 합쳐야 됩니다. 또한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또 완도군이나 진다군이나 신안군이 또 힘을 합쳐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안군, 목포시, 완도군, 진도군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네 개 시군의 지자체 장군들이 모여서 해박식도 가졌고요. 또 선포식도 가졌고, 또 얼마 전에는 세계 선포럼에 나오셔서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좀 중요한 부분은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일부의 특히 이제 뭐 시단위 지자체장님들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만 군 단위의 지자체 장군들이 너무 덕불 장군식의 그런 군정을 이끄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는 뭐 인구 소멸 지역에 우리 22개 시군 지자체 가운데서 18개가 지금 포함이 됐거든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서, 즉 덕불 장군식의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와 윈윈할 수 있는,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또 열린 마음으로 또 시정이나 군정을 이끌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목포시가 전국 1위 도시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목포시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포시의 도시대상 수상 소식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포시의 도시 발전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만큼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요. 또 전남 서남권 거점 도시 역할을 아주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오늘 마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